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1강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챕터는 다항식과 방정식. 자, 그래서 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필요한 필수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갈 건데 가볍게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단항식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이걸 줄줄이 외울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딱 봤을 때 단항식이다, 다항식이다. 그리고 내가 수업 중에 다항식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 다항식의 차수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해하는 거 정도, 흐름을 파악하는 정도로 가볍게 읽어주면 좋을 것 같고 단항식부터 다항식 요 두 개 먼저 한번 비교를 하면서 갈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4x 제곱 하고 여기다 y까지 곱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얘는 단항식일까요? 다항식일까요?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단항식입니다. 단항식의 기준은 뭐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더하기 빼기 없이 그냥 곱하기로만 이루어진 어떤 식, 뭐 항이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다항식은 뭐냐면 여기다 뭔가 더했어요. 예를 들어 4를 더했다. 그리고 마이너스 x 제곱 이런 게 더 추가가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은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그 무언가가 더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다항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뭐 이런 거와 같이 수 또는 문자의 곱만으로 나타내어진 식이 단항식. 뭐 이렇게 하나가 단항식. 그리고 다 지워지고 4만 하나 있어도 단항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항식은 한 개 이상의 단항식을 아까 얘기했죠. 더하기 또는 빼기로 쭉 연결해 놓은 거를 다항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 항은 뭐냐면은 자 여기 다항식에서 이런 거 하나 요런 거 하나, 요런 거 하나 각각의 단항식들을 다 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다항식에서는 항이 몇 개일까요? 라고 했을 때는 하나, 둘, 세 개, 세 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4번이랑 5번에서 지수랑 다항식의 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이거는 막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지수나 차수나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x에 뭐 여기 있는 걸 예를 들어도 좋지만 x의 4제곱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x의 지수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4. 그 다음에 얘는 몇 차야? 라고 물어봤을 때 4. 그러니까 지수나 차수나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거냐면은 여기 요만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 게 어떤 의도로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지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냥 차수라고 말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건데 특히 여기 앞에다가 다항식의 차수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지수는 요런 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A 문자예요. 여기 B 문자 이렇게 있어요. A가 뭔지 모르겠는데 B번 막 곱해져 있는 걸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B를 차수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굳이 말하자면 A의 지수는 B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차수라고 한다면은 숫자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어떤 문자가 있고 위에 지수 자리에 숫자가 있다. 그럴 때 요 문자의 차수는 뭐니? 라고 했을 때 물어보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든 차수든 뭐다? 그냥 여기 있는 값의 위에 올라가 있는 요 조그만 값. 요 조그만 값은 또 뭐다? 그러면은 x가 몇 번 곱해져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그럼 x의 4제곱이면 자 뒤에 이제 지수 가서 좀 더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지수하고 로그 가서 좀 더 얘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잠깐 더 얘기를 해보면은 x의 4제곱이라는 거는 x랑 x 이런 식으로 x가 4번 곱해져 있는 게 x의 4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x의 개수 몇 번 곱해져 있니? 이게 지수 혹은 차수라고 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개수 관련된 걸 얘기를 해보면은 위에 걸로 넘어갈게요. 자 위에 예를 들었었던 걸 다시 가보면 개수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문자가 가지고 있는 앞에 상수라고 보면 돼요, 우선은. 그러면은 여기 항에서 개수는 뭐니? 라고 했을 때 4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다변수도 다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단순하게 숫자다, 문자 앞에 있는 숫자다 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다소 무리가 있고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제가 만약에 이 항을 놓고 보고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y의 개수는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있는 항에서 y를 제외하고 다른 거 곱해져 있는 그 무언가가 다 개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y의 개수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냐면 4x 제곱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또 한 번 이 항이 있는데 똑같은 항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x 제곱의 개수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은 x 제곱에 지금 뭐가 곱해져 있는 거냐면 4
y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곱해져 있는 거지. 이 항을 다시 돌아보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제곱의 개수는 뭐다? x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4y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개수는 항에서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조금만 더.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x제곱이 있어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지? 그러면은 x제곱의 요 항에서 x제곱의 개수는 뭐니?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이 식을 전체를 놓고 보고 저는 지금 예를 들은 게 요 항 하나에 대해서 개수를 물어봤고 요 항 하나에 대해서 개수를 물어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식은 x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4를 제외하고는 x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 4y 마이너스 1에 x제곱 이렇게 묶어놓고 여기에 더하기 4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럼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이 식 전체에 요 식 전체의 x제곱의 개수는 뭐니? 라고 물어보면은 x제곱에 곱해져 있는 이만큼을 모두 다 개수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괜찮겠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다른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여기서 약간 머무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식이 있을 때 뭐 A도 뭐 문자로서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걸 A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나중에 할 때 A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B나 C 같은 경우에는 개수로 봐줘야 돼. 상수로 봐줘야 되고 그래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 3 흰색으로 자 3 NG 자 3 X 제곱 Y 세제곱 플러스 4y 세제곱에 마이너스 x 세제곱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참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y 세제곱의 개수는 뭐니? 이 식 전체에 각각의 항에 대한 뭐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식 전체에 y 세제곱의 개수가 뭐니?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y 세제곱이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이 식은 정리를 하면 3x 제곱 플러스 4에 y 세제곱 이렇게 있는 거니까 뒤에 x세제곱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있는 거니까 y 세제곱에 묶여 있는 게 즉 곱해 있는 게 뭐냐면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이 식의 y 세제곱의 개수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3x 제곱 플러스 4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수 정리를 이렇게 하고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이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 얘기를 할 건데 우선 상수항 하면은 숫자 생각하면 돼요. 문자 아무것도 없이 숫자만 있는 거. 문자 아무것도 없이 숫자만 있는 거. 뭐 아까 썼다가 지운 것 중에 있는데 거기에 4라는 항이 있었어요. 그런 상수항으로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자가 여러 개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 식에서 y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상수항은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있는 세 개의 항 중에서 y가 없는 항. 그러니까 요만큼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 식에서 요 식에서 y에 대한 만약에 상수항을 물어본다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x 세제곱이라고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y가 없는 항. 괜찮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다음 식에서 특정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상수 않는 항 또는 숫자만 있는 항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주면 좋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류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여기 예를 들어서 바로 가볼게요. 나와 있는 걸 쭉 한번 보니까 x세제곱 문자가 똑같고 지수도 똑같은 x세제곱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런 거를 동류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자와 위에 있는 차수가 똑같은 거. 문자도 똑같고 차수도 똑같고 예를 들어서 x세제곱이 있어요. 여기에 y세제곱이 있어요. 두 개는 동류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차수로서는 3, 3으로 똑같은데 문자가 x, y이기 때문에 얘는 두 개가 동류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아야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여서 동류항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2x 세제곱과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동류항이라고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쭉 보면은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은 게 이 두 개 있죠. y 제곱
여기도 y제곱 있어. 앞에 개수는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동류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다 라는 거 정도고, 그 다음에 내림차순이랑 오름차순은 한번 쭉 읽어보는데 뒤에서 이제 예제로 좀 들어줄 거고, 내림차순이 훨씬 더 많이 쓰인다라는 거, 실제로도 훨씬 많이 쓰인다. 오름차순 그냥 참고로 내림차순 이런 거고 오름차순 이런 거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뒤에서 얘기해보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개 같은 경우에는 막 곱해져 있는 어떤 식들을 하나씩 다 풀어헤치는 걸 말하는 건데, 우선 간단하게 3이 뭔가 곱해져 있고 여기 안에 x-y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얘를 한번 전개해봐요 라고 한다면은 3은 여기에 있는 각각의 항들이랑 다 곱하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주냐면 이렇게 한번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한번 만나게 해서 곱해주자. 그러면은 3x가 되고 중간 부분은 마이너스가 돼서 3y 이렇게 한 번 더 만나게 돼가지고 얘를 전개해줬더니 항이 두 개 생겼구나 이렇게 얘기해줄 수가 있는 거죠. 전개는 이제 앞으로 끊임없이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용어 관련해서 얘기하고 이제 넘어가고, 자 이제 용어를 좀 얘기했으니까 다항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덧셈, 뺄셈, 이제 곱셈, 나눗셈 요 사칙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덧셈이랑 뺄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에서 얘기한 거 있죠. 동류항. 동류항만 잘 찾아서 개수끼리 더하거나 빼주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류항이 아닌 거는 더 이상 정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놔주면 되는 거고,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뭐 이런 거, 교환법칙, 결합법칙이라는 용어 자체를 외우라는 거라기보다는 두 개 자리 바꿔서 더해도 상관없구나.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2 더하기 예를 들어서 3이 있다고 했을 때 얘는 3 더하기 2랑 똑같잖아요. 둘 다 5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숫자뿐만 아니고 만약에 x제곱이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3x제곱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제가 3x제곱을 먼저 쓰고 여기에 x제곱을 썼다. 그러면은 두 개 계산했을 때 둘 다 4x제곱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더하기에 관련된 거는 뭐 순서를 교환할 수가 있다. 이 정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결합법칙도 마찬가지. 세 개를 연달아서 막 더해야 됐을 때, 세 개를 연달아서 막 더해야 됐을 때 앞에 거 두 개 먼저 더해도 되고 뒤에 거 두 개 먼저 더해도 된다. 더하는 순서는 어떻게든 바꿔도 상관없다라는 거 정도로 기억해주면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다항식의 곱셈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교환법칙, 결합법칙은 덧셈 여기 부분에서랑 뭐 거의 흡사해요. 곱하기 순서 바꿔도 된다. 그리고 연달아서 있는 막 곱하기 식이 있는데 혹은 수가 있는데 앞에 거 먼저 곱하건 뒤에 거 먼저 곱하건 뭐 빠짐없이 잘 곱하기만 하면 된다 정도가 되는 거고, 분배법칙은 제가 앞에서 전개라는 거를 얘기했을 때 분배법칙이 이런 거였어요. 다시 한 번만 더. 4x가 있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x제곱에 마이너스 y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분배법칙은 우선 연산이라는 것 자체가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더하기 빼기와 곱하기 이렇게 있을 때 분배법칙을 사용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나씩 분배, 말 그대로 분배, 이렇게 하나씩 분배해준다. 그래서 4x는 x제곱이랑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는 또 y랑 한번 만나게 해서 골고루 괄호 안에 있는 거랑 앞에 곱해져 있는 거랑 골고루 한 번씩 이렇게 만나게 해준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x가 하나 있는 거고 x가 두 개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 아리송한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은 지수랑 로그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거니까, 이렇게 요거는 지수는 x의 개수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 하나 있는 거고 여기 두 개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3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분배법칙 넘어가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나눗셈에 관련해서 조금 천천히 가보면, 다항식 나눗셈은 우선 숫자의 나눗셈이랑 똑같이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식을 식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약간 부대끼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숫자 그냥 나누기 할 때 예를 들어서 37이 있어요. 요거를 3으로 나눈다고 해봅시다. 너무 쉬운 예를 들었나? 자, 뭐 그게 그거긴 한데 그냥 룰을 살피기 위해서, 자, 47을 3으로 나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47이라는 걸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3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죠. 천천히 가볼게요. 이걸 몰라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린 다항식의 나눗셈을 한번 룰로 살펴보자 라는 건데, 3, 1 하면은 여기 3 이렇게 되고 뭐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빼죠. 뺀 다음에
각 자리 수가 맞게 잘 배열을 되어 있는 요 자체를 빼고 7 그대로 내려오고 이렇게 놓고 3이랑 17 근처에 17 근처에 가기 위해서는 3이랑 뭐랑 곱해야 되는가? 6이랑 곱해야 되는구나. 아니구나. 5랑 곱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빼서 이렇게 나머지를 만드는 건데 우리 여기서 더 이상 나누기 하지 않죠. 왜 나누기 하지 않느냐면은 나누는 숫자가 3이었는데 그거보다 작은 게 나오면 여기서 끝내요. 더 이상 나눠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항식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느냐. 예를 들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에 플러스 7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식을 제가 한번 x 플러스 2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여기 나누어지는 식을 안에다 써주고 여기 나누어지는 수를 안에다 쓴 것처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써놓고 한번 시작을 해본다면은 자 여기에서 3의 값에 뭘 곱해야 4랑 가까이 갈 수 있지 라고 해서 1을 찾았잖아요. 근데 다항식에서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나누는 식에 최대 즉 최대 큰 지수가 있을 거예요. 최고차항이라고 하는 건데 최고차항이랑 여기 식의 최고차항을 맞춰줄 거예요. 그러니까 x에다 뭘 곱해야지 x 세제곱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x에다가 x제곱을 곱해야 요 x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x제곱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써야 되는 건 어떤 걸 써야 되느냐 x 플러스 2 요 식과 여기 만들어 놓은 요 값을 곱해 놓은 거를 여기에다 써준다. 그래서 써보면 한번 x세제곱에 플러스 2x제곱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뺐었던 것처럼 똑같이 뺍니다. 똑같이 빼서 이제 여기 똑같으니까 빼는 거를 0으로 처리해 버릴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여기 최고차항이 날아가요. 즉 나누기 하면 할수록 차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차수를 맞추면서 빼기 할 때 이걸 없어지게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빼고 0 없어지고 여기 빼보면 여기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마이너스 2랑 여기 마이너스 2랑 계산해서 마이너스 4 x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밑에 여기 그대로 내려옵시다. 여기서 마치 그냥 7이 그대로 내려온 것처럼 여기 있는 식은 그대로 내려옵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또 가요. x 플러스 2의 요 x랑 여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값에 최고차항 마이너스 4x 제곱이랑 어떻게 곱해야지만 이게 두 개가 같아질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x에 마이너스 4x를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따가 뺄 때 여기 부분이 0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나머지 플러스 2랑도 마이너스 4x를 곱해주면 이렇게 연산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뭐 한다? 뺀다. 어디까지 우리가 이거를 할 거냐면은 얘보다 차수가 낮은 게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다항식의 나눗셈은 어떻게 한다? 얘보다 차수가 낮은 게 나올 때까지 계속한다. 숫자에서는 요거보다 작은 숫자가 나올 때까지 하는 건데 자 계속 가보면 여기는 빼기 해서 0 되는 거고 여기 플러스 8 되죠? 앞에 빼기 있으니까 그래서 4랑 8이랑 계산해서 12x 플러스 7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1차예요. 1차. 요것도 1차예요. 그러면 또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뭐를 곱해야 되겠냐면 12를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 x에 12를 곱해주면은 12x 앞에 헤드가 만들어지니까 12x를 이렇게 곱해주면 24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한 번 더 빼보자. 빼보면은 이제 요 1차까지 다 없어져서 날아간 다음에 보면은 7-24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7 이렇게 남게 되는 거여서 이 식을 요 식을 계산을 했을 때 몫이 여기 부분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7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숫자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47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15였어요. 나머지가 2였어요. 그러면은 47이라는 이 수를 는 이렇게 해서
나누는 숫자가 3이었고 그 다음에 몫이 15였네. 나머지는 뒤에 이렇게 더해 놓을 수 있다. 나누는 값이랑 몫이랑 곱해놓고 남은 나머지는 더해 놓을 수 있죠. 그래서 다항식에서도 똑같이 써볼 수가 있다. 그걸 어디다 써볼 거냐면 여기 밑에다가 한번 써봅시다. 보이죠?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을 우리는 x 플러스 2로 나누었어요. 이걸로 나누었더니 몫은 곱해줄 겁니다. 몫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더하기 할 거예요. 더할 건데 마이너스 17이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주게 된다. 그래서 숫자를 나누기 할 때의 표현 방법과 다항식을 나누기 해놨을 때 그 표현 방법은 그대로 1대1로 매칭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로 이해를 해주고 요 룰 방법을 그대로 다항식에 적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은 받아들이기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기 방법이 있는 거고 아까 얘기한 거지만 만약에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나누는 식이 B예요. 몫이 Q예요. 나머지가 R이에요. 근데 나누는 식이 만약에 1차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상수 돼야 되는 거고 나누는 식이 2차다. 그러면 나머지는 1차라고 취급해 놓고 1차가 나올 때까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여기 나머지를 계산을 하다 보니 여기 부분이 없을 수 있어. 그거는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상수항 나와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지.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2차보다 작은 차수가 나오면 나머진 거지 굳이 1차여야 돼 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상수항 나올 수도 있다 이거지. A가 0일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B가 3차일 때 예를 들어 한 번 더 얘기해보면 3차일 때에는 나머지가 이렇게 2차 형식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1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상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은 게 나오기만 하면 된다 라는 거 나누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립제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뒤에 얘가 있을 텐데 잠시만요. 자, 조립제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여기 써놓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나눗셈을 예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나눗셈을. 지금 나와 있는 게 자, 3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하고 마이너스 2라는 요 값을 x 플러스 2로 나누라고 했는데 자, 나누기를 해볼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아까처럼 똑같이 해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x 플러스 2 넣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다. 자릿수를 꼭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3차가 있죠. 여기 2차가 있죠. 근데 이 식 자체에 1차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1차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2 먼저 써버려 라고 할 수 없는 건 게 이렇게 되면은 이따가 막 빼기 할 때 자리 배열이 안 맞을 수가 있어서 실수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 부분에 그냥 빈 공간이야 라고 생각해줘야 되는 거예요. X자리가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되고 요렇게 마이너스 2 써줘야 되는 거예요. 즉 X항이 없어도 그 자리는 잠깐 비워둬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라인이 맞아 떨어지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나누기를 하면서 가보면 얘 곱해야 되는 거죠. 이만큼이랑 얘랑 곱해서 이렇게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빼기 하면서 없어지고 여기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x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x 플러스 2의 x랑 얘랑 맞춰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8x를 곱해주게 될 거고 이렇게 되어서 다시 한번 빼기 갑시다. 빼보면 착착 없어지고 여기 부분이 요거 없는 거예요. 요거 없는 거니까 여기 0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만나가지고 플러스 16x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던 상수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써놓고 마지막 16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x에다가 16 곱해야지 16x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16 이렇게 곱해주게 된다면 이렇게 돼서 빼기 했을 때 16x 날라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여기 빼기 해야 되는데 빼기 할 거 뭐 딱히 있죠?
여기 플러스 32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빼기를 해보면은 마이너스 3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계산은 사실 생각보다 귀찮아요. 귀찮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조립제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는데 특히 지금처럼 1차로 나눌 때 여기를 1차로 나눌 필요는 없거든. 항상 여기 2차가 올 수도 있고 3차가 올 수도 그래요. 이 부분이. 근데 1차식 이런 것처럼 1차식으로 나눌 때 개수만 가지고 좀 빠르게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조립제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누기 하는 방법 중에 그냥 하나인 거지. 자, 가보면 지금 3x 세제곱에 3 그리고 마이너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2 그리고 1창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여기 나눗셈 할 때 여기 빈 공간 두라고 했죠. 그래서 조립제법 할 때도 빈 공간을 두긴 둘 건데 여기를 살짝 0이라고 이렇게 자리를 채워놓읍시다. 없으니까 0.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2였죠. 이렇게 해놓고 나눗셈에 썼던 요 기호가 뒤집혀져요. 이렇게 뒤집혀진 상태에서 가봅시다. 자, 조립제법은 방법적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룰을 알면 되는 겁니다. 자, 3 여기 있는 앞에 있는 3 그대로 내려와요.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다 3 이렇게 써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나누는 식이 뭐였냐면은 x 플러스 2였어요. 이거를 즉 요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었는데 x 플러스 2에서 봅시다. x 플러스 2의 값이 0이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값이 0 될 때가 언제지? 라고 생각을 해봐요. 얘가 0 될 때가 언제지? 그러면은 x가 뭐일 때냐면 마이너스 2일 때요. 요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조립제법으로 갈 거예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씁시다. 나누기 하는 식이 0이 될 때에 x를 여기다 갖다 놓고 조립제법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앞에 있는 거 그냥 내려오라고 했었죠. 기억하죠? 그런 다음에 요렇게 곱해요.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요. 즉 마이너스 2랑 3이랑 곱해서 올라가. 곱해서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6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 곱하기 3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대로 이렇게 내려올 건데 어떻게 내려오는 거냐면 두 개를 더해서 내려올 거예요. 더해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더해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다시 한번 앞에 있는 거랑 요 놈이랑 곱해서 올라가요. 그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8 곱해주면 16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더해서 내려와요. 요거 반복할 거거든요.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보면 16 다시 한번 곱해서 올라갈 거예요. 곱해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랑 16이랑 곱한 값이 여기로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 더하기로 내려온다. 더해서 내려온다. 해서 마이너스 34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다가 마지막에 칸을 딱 나눠요. 이렇게 나눠놓고 나면은 여기서 나온 값이랑 여기서 나온 값이 다 못과 나머지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탁 나누라고 했죠. 이렇게 탁 나눠버려. 얘는 나머지가 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나눗셈으로 계산한 요 나머지 요 값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부분은 뭐다? 나머지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요 앞에 부분은 뭐냐면은 아까 나눗셈으로 직접 계산한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직접 계산한 여기 부분에 몫의 개수들이 여기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괜찮죠? 3x제곱에 3 마이너스 8x에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상수항 16 여기 16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 거니까 요만큼이 몫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가 나머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요 숫자들이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써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괜찮죠?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에 조금 쉬운 연산 방법이 조립제법이라는 걸로 있는데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눌 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2차식으로 나눌 때도 조립제법을 문제 조건에 맞게 잘 사용할 수는 있는데 우선 이렇게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다항식의 이제
덧셈도 해보고 뺄셈도 해보고 곱셈도 해보고 나눗셈도 해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다항식 부분에서 공식으로서 외워줘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곱셈 공식이에요. 곱셈 공식은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뭐 행렬 계산할 때, 뭐 선형대수의 행렬을 계산할 때 마지막 마무리. 그 다음에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뭐 허수 관련돼서 뭔가를 물어보거나 행렬 관련된 규칙을 물어보거나 할 때 뭐 이런 식을 자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곱셈 공식은 필수적으로 외워줘야 되는 거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곱셈 공식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이 전제예요. 전개예요. 기본이 전개예요. 전개. 뭐냐면 우선 1번은 아마 그래도 다 외우고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1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모든 게 다 똑같기 때문에 자 1번에 대해서 몇 개 한번 해봅시다. a 플러스 b의 제곱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a 플러스 b 이렇게 같은 게 두 번 곱해져 있다 이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다 전개를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분배 법칙 시작해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요만큼의 항 A랑 여기에 있는 요만큼의 항 AB랑 다 한 번씩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도 뒤에 있는 괄호랑 이렇게 한 번씩 다 만나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있는 괄호끼리는 만나는 거 아니고 곱하기를 했을 때 앞에 괄호에 있는 항들과 뒤에 가로에 있는 항들을 한 번씩 다 만나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면 a제곱, 그 다음 이렇게 ab, 그 다음에 이렇게 ba, 그 다음에 마지막 bb 곱해야 되는 거니까 b제곱. 이렇게 되어서 자 아까 말했죠. 용어는 뭐 필요 없는데 그냥 곱하기 할 때 뭐가 있다? 순서 바꿔서 해도 된다라는 거 기억했다면 ba가 AB랑 똑같아요. B 곱하기 A가 A 곱하기 B랑 똑같아요. 그게 뭐 교환법칙이라고 했었던 건데 그래서 이 놈이 AB랑 똑같기 때문에 얘랑 동류항이에요. 동류항. 그래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 놓으면은 AB 앞에 1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A 앞에 즉 다시 말하면 AB 앞에 요거 앞에도 1이 있는 거니까 앞에 개수끼리 더해서 2, A, B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써놓은 결과가 곱셈 공식의 결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과정을 매번 할 수 없으니 이걸 그냥 외워버리자라고 하는 게 곱셈 공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특히 이제 이런 걸 나중에 말할 때 제가 합차 공식이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은 요 2번을 보면은 하나는 더하기고 하나는 빼기인데 안에 있는 요소가 똑같아. A, B. 근데 여긴 더하기, 여긴 빼기니까 앞으로 말할 때 이런 공식에 대해서 문제에서 툭툭 튀어나오거나 다른 이론 얘기할 때 얘가 나온다면은 합차 공식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잘 알아주면 좋겠지. 그래서 용어를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되는 이유가 어떤 수업을 듣더라도 그 강사가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으려면은 용어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외울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문자 관련된 거를 여기가 A씨고 여기가 AD고 여기가 B씨고 막 이렇게 해서 외우는 사람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외우라고 하네요. 이건 그냥 빠른 전개를 통해서 그냥 해버리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2x 플러스 1이 있고 x 앞에 개수를 놓고 갑시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를 전개를 해야 돼. 근데 곱셈 공식에 4번 요 놈을 외웠어. 그러면은 이게 C고 이게 B고 요게 A고 이게 B고 요게 C고 요게 D구나 라고 해서 저 우변에 있는 공식에 대입을 해도 좋지만 그냥 전개를 하자 이거지. 왜냐면 저거 말고도 외울 게 많은데 저걸 굳이 어떻게 외웁니까? 갑시다. 자 전개를 할 거예요. 전개해보면은 6x 제곱 돼요. 2x랑 3x 곱해주면 6x 제곱. 그 다음에 2x랑 마이너스 4랑 만날 거야. 2x랑 마이너스 4랑.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마이너스 8x 생각해 놓고 안 쓰고 바로 가자면 그 다음 1이랑 3x랑 만나야 돼요. 그러면 3x죠? 그럼 아까 마이너스 8x랑 지금 계산한 3x랑 계산해서 두 개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5x. 요 계산이 좀 빠르게 되면 좋겠다 이거지. 연습을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계산하자 이 말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5번 같은 경우에는 외우는 게 편할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편입수학에서 자주 나옵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7번, 8번, 그리고 9번, 10번 이 정도는 자주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1번, 12번 노선 넣어놓긴 했지만 자주 등장한 애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주요 위의 것 중에서 4, 5번 정도는 세무 정도 안 외워도 됩니다. X를 아예 쳐버릴까요? 안 외워도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고 11번, 12번 같은 경우에는 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외우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별표 친 거 그리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이런 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 정도? 그 다음에 요 정도.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 노란색으로 쳐놓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빨리 기억을 해주면 좋고 좀 여러 번 반복해서 확실하게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해서 차근차근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식인 건데 이 곱셈 공식의 곱셈 공식 변형식은 곱셈 공식이 완벽하게 외워진 상태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식을 이제 팁을 써놨긴 했지만 다항식의 곱셈은 아까 얘기했지만 분배 법칙이 기본이에요. 분배 법칙으로 막 전개해서 계산하면 곱셈 공식의 결과물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식으로 기억을 해줘야 좋은 거는 시간 절약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매번 전개해서 하기에는 다른 계산할 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꼭 외워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거는 곱셈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 곱셈 공식의 변형은 외우기가 쉽다라는 건데 두 식을 즉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의 변형을 따로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보면 자, 첫 번째 1번부터 1번은 이런 곱셈 공식이 있었어요. 뭐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 아까 증명해 준 거 분배 법칙을 통해서 증명해 준 거 그냥 결과만 쓸게요. 이게 어떤 공식이었냐면은 a 제곱 플러스 2ab의 플러스 b 제곱 이런 게 있었던 거고 여기에서 2ab 여기 2ab 요 제곱항을 제외한 2ab 요 놈을 이렇게 이항을 할 거예요. 이항을 하면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이항에서 보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요 식의 좌우변을 살짝 바뀌어보면은 요 식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 공식을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기억을 해놓은 상태에서 어떤 항을 특정항을 이항해놓고 모양을 살짝 변형해 놓은 게 그냥 곱셈 공식의 변형이다 라고 해서 유추하듯이 기억해 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줄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거는 뭐냐면 같은 옆에 썼던 식의 a-b의 제곱이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번엔 요만큼을 제곱항을 제외한 다른 항, 요거를 이렇게 이항을 한다. 이항을 하면은 a 마이너스 b 제곱에 플러스 2ab 이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식이 바로 여기 1번 옆에 나와 있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1번 관련돼서는 이걸 알아주면 좋겠어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여기도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면은 이 두 개 다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이 식을 써야 되는 건가 이 식을 써야 되는 건가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혹은 문제에서 구할 수 있는 게 a 플러스 b다 라고 한다면 요 식을 사용하면서 가야지 라고 생각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만약에 a-b라고 주어져 있다. 아니면 그 값이 구할 수 있게 나왔다 라고 한다면은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두 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지금 만들어 놓은 요 두 식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고 여기도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인 거니까 이 두 식이 같은 거란 말이지.
여기 있는 좌변이랑 여기 있는 좌변이 같을 수밖에 없겠죠. 우변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으로서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이렇게 같다라고 넣을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요 놈을 이항하든 얘를 이항하든 상관없는데 뭐 아무거나 이항을 해보면 여기 두 개에서 나온 거고 얘를 이항을 해볼게요. 그러면 식이 얘는 이렇게 되고 얘가 넘어갈 거니까 그 다음에 a-b의 제곱에 얘 이항돼서 넘어가면 플러스 2ab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랑 동류항이 되어서 앞에 계수 2 두 개 더해가지고 4ab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바로 뭐다? 저기 2번에 나와 있는 식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항을 할 때 요 놈을 요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요 식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두 식은 사실 같은 식이에요. 4ab가 이쪽에 있느냐 저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두 식은 같은 거다.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요 밑에 있는 건 좀 참고로 둔 건데 얘는 굳이 의미를 두지 않아도 돼요. 네, 저거는 고등수학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걸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뭔가 유리한 게 되게 많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이 식을 변형한 거거든요. 요 식을 변형한 거야. 그래서 저거를 필수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고 1, 2번은 정확하게 알고 있대. 그냥 요렇게도 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건데 저는 뭐냐면 여기 써놓은 걸 예를 들어서 자, 얘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플러스 4ab를 이항합시다. 플러스 4ab를 이항해보면 요거는 자 4ab가 이항돼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렇게 뭐야? a-b의 제곱이 이만큼이에요. a-b의 제곱이 요만큼. 그러면 a-b는 제곱을 했을 때 이만큼의 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만약에 어떤 x라는 값이 있는데 거기에 제곱을 했더니 3이 됐다. 그러면은 x의 값은 부호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제곱을 했을 때는 플러스를 제곱해도 양수 나올 수 있고 3이라는 수, 음수, 마이너스를 제곱을 해도 양수 3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고 여기다 절대값, 절대값이 아니라 루트 이렇게 씌울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괜찮죠? 제곱을 했을 때 3이 되는 건 루트 3. 근데 부호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이 상태에서 양변에 절대값을 씌워보면 여기 위에다 쓸게요. 절대값 x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에 절대값 씌워서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간 걸 바로 봤을 때 여기 제곱이 떨어지고 여기 제곱이 떨어지고 절대값이 씌워진 상태에서 여기 루트가 생겼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 놈을 살짝 x로 보고 생각합시다. 여기는 요 x로 요 놈은 요만큼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3을 요만큼 통째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보면 a-b의 절대값, x의 절대값, a-b의 절대값. 그 다음에 여기 3이 있었는데 루트 3, 3이 있었는데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에 루트 씌워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 라는 거 정도.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 저거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해볼만 해서 저거까지 얘기를 할 건데 자, 곱셈 공식은 우선 필수적으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고 아까 얘기 안 하고 외우세요 하고 넘어갔으니까 지금 한번 써봅시다. 자, 이런 곱셈 공식이 있었어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보세요. 앞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혹시나 외우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a 세제곱 써요. 그 다음에 차수 하나 낮춥니다. 또 하나 차수 낮춰요. 1 안 쓸게요. 차수 낮추면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b의 차수 가장 큰 세제곱 써요.
그 다음에 B차수 하나 낮춰요. 또 낮춰요. 요렇게. 그래서 A는 세제곱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낮춰주게. B 세제곱도 뒤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낮춰주게. 이렇게 해서 차수를 낮추고 하면서 항을 만들어주고 여기 중간중간에다가 3을 써서 플러스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 곱셈 공식이 되는 거다. 한 번만 더. 자, 그냥 외울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시. 자, A 세제곱 써요. 차수 하나 낮춰요. 또 하나 차수 낮춰요. 그 다음에 맨 뒤에다가 B 세제곱 써요. 차수 낮춰요. 제곱으로. 차수 또 낮춥니다. B 1제곱으로. 이렇게 써놓고 요 두 중간에 3 쓴 다음에 더하기 이런 곱셈 공식이 있었다라는 거지. 어찌됐건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영역인 건데 여기에서 세제곱 요 두 세제곱함만 제외하고 요 두 개를 이항할 거예요. 요 두 개를 이항할 겁니다. 그렇게 이항하게 되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여기에 남게 되고 이항한 결과를 요쪽에다 쓸게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있었고 요 두 항을 이항해 보면 마이너스 그리고 저것도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근데 여기에서 이항한 두 식을 보니 마이너스 3으로 묶을 수 있겠고 A 두 개 있네, A 하나 있네, A 하나로 묶을 수 있겠고 B 하나 있네, B 두 개 있네, B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거예요. 즉 공통인 걸로 묶을 거예요.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묶을 거예요. 마이너스 3A, B 요걸로 묶을 거고 묶고 나면 요만큼에서 A 하나 남아요. 그 다음에 요만큼에서 마이너스 3 앞으로 나가고 A 앞으로 나가고 B 두 개 중에서 B 하나 앞으로 나갔으니까 플러스 B 이렇게 남게 돼요. 이게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요걸 몇 번 해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외워질 겁니다. 물론 좀 잘 안 된다면은 반복해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와 쌍둥이격으로 있는 요 4번이 있는데 얘는 또 너무 따로 독립적으로 외우지 말고 요게 정확하게 이제 외워진다. 정확하게 혹시나 외워졌다. 외워줘야 되지만 그러면은 자 요런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 있는 건데 여기에 부호를 싹 다 바꿔요. 싹 모두 다. 모든 항은 똑같은데 자 A 세제곱 플러스였죠? 마이너스로 바꿉니다. A 플러스 B였죠? A 마이너스 B로 바꿉니다. 마이너스 3AB였죠? 플러스 3AB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B였죠? 마이너스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 여기에서 나오게 된 건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곱셈 공식의 변형은 여기 부호를 바꿔가면서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공식으로 외웠으면 좋겠다. 그럼 얘는 어디서 나오게 된 거냐면 여기서 나오게 된 거죠. 여기다 써보면 얘는 어디서 나오게 된 거냐. 얘 아래에 있었던 곱셈 공식 있었어요. 요거. 요 곱셈 공식에서 나오게 된 거다. 써보면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차수 하나씩 낮춰서 A 세제곱 차수 낮추고 차수 낮추고 그 다음에 B 세제곱 B에 대한 차수 낮추고 낮추라는데 왜 안 낮춰? 낮추고 그 다음에 낮추고 이렇게 해놓고 중간중간에 3 쓰라고 했죠? 3 이렇게 써주고 부호 한번 신경 써야 되는 건데 지금 곱셈 공식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그냥 넘어왔기 때문에 뭐냐면 B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어요. B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쫙 봤을 때 B가 홀수 차수인 거. B 1제곱이죠. 얘는 B 짝수예요. 얘는 B 홀수 차수 가지고 있죠. 그래서 B의 홀수 차수 가지고 있는 항들을 마이너스로. 여기 B의 B의 세제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로. 근데 여기는 짝수 차수 가지고 있어요. 이런 애 그냥 다 플러스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고 부호 관련돼서 B의 홀수 차수 가지고 있는 것만 마이너스로 기억을 해주면 얘의 딸림 공식으로 얘까지 같이 외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말했던 요 곱셈 공식의 변형은 여기에서 변형돼서 온 건데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외워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식을 정확하게 외워주고 보호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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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바꿔가면서 쪼딸림 공식으로 외워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외울 때에도 독립적으로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연계성을 막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 10개 공식을 외울 때 이게 한 3가지 정도,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3가지 정도를 정확하게 외워놓고 나머지 7가지는 잘 따라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외워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항식에서 얘기했었던 거 관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예제. 자, 첫 번째 거는, 자, 이만큼을 계산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차근차근 가봅시다. 앞에는 괄호가 있기는 한데, 뭐 곱해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로는 그냥 벗겨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써놓고, 자,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쓰고 괄호한 다음에 분배법칙 차근차근 가보면 3, x 이렇게 차례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x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y 나오죠. 근데 여기 이렇게 해주면 이제 두 개가 동류항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xy 이렇게 곱한 게 2xy 되는 거니까 xy 이렇게 바로 써주면 좋겠다 이거지. 처음부터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면 하나씩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동류항이 뭐겠다? 바로 알겠다라고 하면은 중간 생략해서 이렇게 바로 써도 좋다 이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2y랑 마이너스 y를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여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다 괄호 안에 있는 거랑 곱해주면 괄호 안에 있는 항들의 부호가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되는 거고 마이너스 xy 되는 거고 플러스 2y제곱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뭘 봐야 되냐면 전체적으로 쭉 보고 동류항인 것들 찾아야 되는 거죠. 자, x제곱 여기 x제곱 있네. 동류항이니까 앞에 개수끼리 먼저 계산을 할 거야. 그래서 x제곱에 3이 있고 x제곱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거니까 두 개 먼저 계산해서 2, 3 빼기 1 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xy 이렇게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두 개 먼저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2 앞에 개수로 써주고 xy 마찬가지 얘네도 계산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게 지금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 다항식을 전개한 후에 동류항끼리 계산한 거다라는 거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저거를 나누었을 때 못가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조립제법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1, 마이너스 2, 4, 12 중간중간에 없는 항 없죠? 다 있죠? 세제곱, 제곱, 1제곱, 12 그러니까 중간에 뭐 아까처럼 0 채워놓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모든 항이 다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쓴 다음에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한 번 더. 자, 1을 그대로 내려보내요. 1을 그대로 내려보내고 자, 나누는 값이 얘니까 x 플러스 2가 0이 될 때에 x 값을 찾아보자. 그럼 x는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 써놓고 어떻게 하겠었냐면 곱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곱해서 올라가면 이렇게 그대로 내려옵니다. 더해서 내려오라고 했죠. 곱해서 올라가, 더해서 내려와, 곱해서 올라가, 더해서 내려와, 곱해서 올라가, 더해서 내려와, 곱해서 올라가, 더해서 내려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올라갑니다. 8 더해서 내려옵니다. 12 곱해서 요거랑 곱해서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더해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곱해서 올라가, 더해서 내려와, 곱해서 올라가, 더해서 내려와, 곱해서 올라가, 더해서 내려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탁 가드를 쳐주라고 했었지. 왜냐면 얘가 뭐가 될 거니까 나머지가 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요만큼이 몫이 된다고 했어요. 자, 차례대로 써봅시다. 얘가 상수항이에요. 그 다음에 1차항이에요. 그 다음에 2차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몫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참고할 거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3차로 나눴잖아요.
3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거꾸로 말했네. 3차를 1차로 나누는 거잖아요. 3차를 1차로. 3차를 1차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몫이 2차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체 3차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요 놈이랑 몫이랑 곱했을 때 전체 식과 똑같은 차수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전체 식이 3차였으므로 1차로 나눌 때는 걔랑 곱해서 3차가 될 수 있는 몫 2차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 정도도 그냥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면은 얘는 이 문제를 낸 의도는 이제 여기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매클로닌 전개라는 게 나와요. 뭐 테일러 급수, 매클로닌 전개, 매클로닌 급수 똑같은 얘기긴 한데 그거 할 때 막 항이 막 쫘라락 나오게 돼요. 막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쭉 나오게 되고 뭐 이거를 적분하라고 했을 때 뭐 몇 차씩을 구하시오. 얘랑 뭐랑 곱해서 몇 차씩이 되는 거를 찾으시오. 예를 들어 특정항을 문제에서 물어본다거나 특정항이 필요해서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거나 라고 했을 때 식이 굉장히 길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거 연습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이걸 내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1번에서 저 다음 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 그 다음에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우선 이렇게 풀 건 아니지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공식이 곱셈 공식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뭐였냐면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플러스 2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1번에 있는 얘를 보면은 지금 이 곱셈 공식이랑 딱 맞아 떨어져요.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 곱셈 공식에 a를 3x 제곱으로 보고 b를 2x로 보고 c를 1로 놓고 여기 제곱 똑같이 있으니까 틀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a, b, c에다가 3x 제곱, 2x, 1 차례대로 대입해서 쭉 계산을 하면 된단 말이지. 그러면 x제곱의 개수건, x세제곱의 개수건, 뭐 4제곱의 개수건, 상수하기건 다 구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다 전개할 필요 없이 우리는 필요한 것만 뽑아서 쓸 거기 때문에 이 공식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 우리는 이렇게 쓸 거란 말이죠.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2개 있다. 이렇게 2개 있다라고 놓고 얘를 곱셈 공식을 위해서 모든 항을 다 쓸 게 아니고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서 할 거기 때문에 x제곱의 개수가 될 수 있는, x제곱이 될 수 있는 것만 전개를 골라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애들이랑 한 번씩 다 만나야 돼.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해야 되니까 실제로 계산은 쫙 전개를 했을 때 9개의 항이 나와요. 여기 3개 있고 여기 3개 있으니까 곱해서 9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건데 x제곱이 되는 것만 찾읍시다. 자, 이렇게 하면 x제곱 안 나와요. x 4제곱 나와요. 버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쭉 찾았을 때 봅시다. 이렇게 곱해주면 x제곱항을 만들 수가 있게 돼. 그러니까 3x제곱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2x랑 여기 있는 괄호들에 있는 항이랑 곱했을 때 뭐가 될 수 있는지 찾아보면 요렇게 어디까지가? 요렇게 곱했을 때 세제곱이네. 요렇게 곱했을 때 x제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해보면 4x제곱이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이랑 얘들이랑 만나게 하면서 x제곱이 될 수 있는 걸 찾아보면 요렇게 되네요. 그래서 2개 곱해주면은 3x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네들을 계산을 해서 3, 4, 3 다 동류항인 거죠. 당연히 10x제곱이 되는 거니까 x제곱의 개수는 10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세제곱 관련해서도 똑같이 x세제곱은 파란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거랑 뭐랑 여기 있는 괄호들에 있는 항이랑 뭐랑 곱해서 이제 x세제곱이 되는가 라는 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x세제곱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것들을 곱해서 봤을 때 x세제곱 되는 거 찾아보면은 요렇게 되는구나. 끝. 다른 건 없죠. 1은 뭐랑 곱해도 x세제곱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보면 처음에 그려놨던 것부터 6x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6x 세제곱 맞죠? 6x 세제곱. 요것도 6x 세제곱, 요것도 6x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개는 당연히 동류항인 거고 12x 세제곱 이렇게 되어서 x 세제곱의 개수가 10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갈 거고 2번은 더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항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정말 빠르게 눈치를 챘다면 이거의 답은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기는 하는 건데 자 얘기를 해보자면 앞에 있는 식이 세제곱까지 앞에 있는 식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곱이니까 이제 같은 거 2번 쓴 겁니다. 이렇게. 근데 뒤에 있는 것도 쓰긴 할 거예요. 봐요. 이렇게 하고 다 쓰지는 못하니까 1번만 쓰면서 왜 답이 0이 되는지를 얘기를 해볼 건데 좀 기네. 하나 더 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써놓고 자 봅시다. 이렇게 올라가네. 자, 여기에서 x세제곱이 될 만한 항들을 찾지는 않을 거고 있겠다라는 거 정도만 얘기를 해보자면 x세곱 되는 게 뭐 이렇게 있고 다른 색으로 써볼까요? x세제곱 되는 거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네? 요렇게 x세제곱 같은 항이 있는 건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1이랑 여기에 있는 x세제곱이랑 요렇게 해줘야 x세제곱항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요 놈이랑 여기도 됐죠? 요 놈이랑 여기도 위에다 쓸게요. 요 놈이랑 요 놈이랑 이렇게 만나게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여기에 있는 괄호에서 x 4제곱부터는 쓸모가 없었어요. x 세제곱이 되기에 x 4제곱은 이미 넘치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항들은 뒤에 있는 어떤 항이랑 곱해도 x 세제곱이 만들어지질 않는 거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만큼의 긴 항이 있었는데 엄청 많은 항들이 있었는데 x 4제곱부터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x 세제곱을 만들 수가 없는 항이어서 이게 다 무쓸모가 된다 이거지. 요거는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게 다 필요 없었어.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x 4제곱, x 5제곱, x 6제곱 이런 놈들이 앞에 있는 어떤 항이랑 곱해도 x 세제곱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항들 다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여기에 있는 항들과 지금 여기에 쓸모가 있었던 항들이 똑같다. 근데 그 두 개를 뺀 식에서 x세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앞에서 나오는 x세제곱을 다 안 구해도 구한 값들이랑 뒤에서 x세제곱이 나오는 항들을 다 안 구해봐도 구했을 때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으므로 뺐을 때 0이다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필요한 것만 요소 뽑아내서 한번 저거를 해결해보자 라는 게 요 문제를 넣어놓은 거의 목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1-4번 가보면 자 주어진 걸 보고 아 요거는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좀 써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겠는데 자 x 플러스 y가 나와 있고 xy가 나와 있어요. 물론 문제는 1번부터 이제 4번까지가 쭉 있는데 곱셈 공식을 외운다라는 느낌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어요. 그냥 이 문제를 풀면서 아 곱셈 공식 외워야지 라는 거 정도로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외웠다면 아 외운 거 제대로 됐구나 확인해야지 정도로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가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요놈은 이런 공식이 있죠.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여기서 x 플러스 y가 3이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답 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4. 맞죠?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2번에서는 x-y에 대한 곱셈 공식의 변형은 없어요. 대신에 이런 거 있죠. 자, 보세요. x-y의 제곱 관련된 곱셈 공식의 변형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여서 자, 공식을 기억하는 용도로 이 문제를 봐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곱셈 공식의 변형이 뭐였죠?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정도면 그냥 성공인 거예요. 왜냐면 유형을 다방면으로 막 여러 가지를 막 딥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곱셈 공식, 곱셈 공식의 변형, 그걸 외우고 나서 이런 간단한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외우는 게 우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해놓고 x 플러스 y가 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 y는 2였죠? 이렇게 되니까 1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요게 지금 1이니까 딴 얘기하다가 그냥 넘어갈 뻔했네. x 플러스 y를 x 마이너스 y를 문제에서 물어봤으니까 자, 저걸 직접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었던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값의 제곱값이 1인 거를 찾은 거예요.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 1이라는 걸 찾은 거야. 그러니까 x 마이너스 y에 다시 쓰고 얘기할게요. 제곱이 1이 라는 거기 때문에 x 마이너스 y는 자, 제곱해서 1 나오는 거 생각하면 1 또는 마이너스 1인 거니까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에서 단 x는 y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x 마이너스 y는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x가 더 큰 값이니까. 그래서 따라서 최종해를 얘기해 준다면 1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만약에 x랑 y를 비교했을 때 y가 더 크다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다면 마이너스 1이 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3번은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자, 공식 생각합시다. 공식.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x 플러스 y 세제곱에 마이너스 3xy에 x 플러스 y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x 플러스 y가 3이니까 3 세제곱하면 27인 거고 마이너스 3에 2에 3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거죠. 3, 2, 3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18이 나오게 되는 거고 9 이렇게 답을 쓸 수 있게 되는 거. 그 다음에 4번. 4번의 곱셈 공식의 변형식은 자, 3번 관련된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완벽하게 외워줄 수만 있다면 그냥 여기 있는 부호를 싹 바꾸면서 기억을 하자. x 세제곱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x 플러스니까 x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부호 다 바꾸라고 했어요, 그냥.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괄호.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x-y 구해놨었던 게 아까 1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그대로 대입할 겁니다. 1의 세제곱 1, 그 다음에 xy가 2였죠. 그 다음에 여기 1이었죠. 그럼 3, 2, 1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6 이렇게 나오나요? 맞죠? 이렇게 해서 7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상기시키자 정도의 의도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등식인 건데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2강에서 만납시다.